매너는 사람을 만들고 종목은 수익을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이철건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래도 시장 한숨 돌렸습니다. 네, 자, 다행이에요. 어제 오늘 새벽이죠. 나스닥이 크게 급락을 한 가운데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상당히 또 불안한 긴장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많은 종목들이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전에 좀 손절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국내 시장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날 어제 일부 하락분이 반영이 됐고요. 자, 또한 오늘 나스닥 선물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밑골이 달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 기조가 오후까지 갈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그 대형주들을 제외한 일부 또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개별주들은 바닥권에서 또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오늘 장 시작하면서 네. 8만 원이 깨지고 출발을 하면서 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진 것 같거든요.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선은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액면 분할을 통해서 말 그대로 국민주로 부각이 됐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주가 약 470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주가 60조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본주와 우선주를 합치면 대략 530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는데, 자, 항상 우리가 그 삼성전자와 이제 비교하는 회사가 있죠.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예. 자,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63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항상 이제 TSMC가 삼성전자보다는 시총이 약 10에서 20%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TSMC가 이번에 또 대만 증시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TSMC가 급락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등한다?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그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만 올라가기를 바라시겠지만은 보통 TSMC나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글로벌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나 매도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TSMC의 급락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솔직히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고요. 파운드리나 지금 현재 파운드리 그 규모나 그리고 지금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봐도 대략적으로 TSMC가 삼성전자의 한 시가총액이 20% 정도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TSMC가 지금 630조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수준이 지금 맞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냥 시장이 다시 좋아져서 현재 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또 양적 완화, 그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TSMC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30조 원에서 800조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만 전자, 지금부터 한 20% 정도 점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를 올려주는 경우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TSMC는 잘 안 가지만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경우, 바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시장 성공입니다. 예. 네, 투자도 투자인데 성공을 해야겠죠. 그쵸. 네, 그런데 이런 그 몇 조 단위 그리고 몇십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너가 부재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때도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있었듯이, 물론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던 어떤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아니죠. 원래 시스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몇 조, 몇십 조 단위의 투자는 반드시 오너의 큰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뭐 위신상의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는
TSMC와 함께 시장에서 단독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사실 빠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네. 빅메모리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네, 하는데 네. 이번에 TSMC에 또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매출을 딱 봤더니 네. 우려하던 게 현실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공급은 이제 너무 많은데 수요가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중국이나 인도 여파 때문에.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럼 공급이 더 많아지는데 수요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냐. 또 네. 가격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에 많이 또 주식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거를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자. 어차피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가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네. 오늘 메이즘도 그런 같은 의견에서 종목을 또 뽑아 오셨나요? 네, 오늘 그 주제가 또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그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뭐 1시간을 그냥 부족하죠. 쉬지도 않고 랩처럼 해도 사실 모자라요, 네. 솔직히. 근데 정말 우선은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이제 코인 시장까지 사실 들어갑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래픽 카드가 벌써 2-3살 전보다 지금 뭐 3070 대세로 쓰이는 맞아요. 3070 같은 네. 경우에 현재 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한 그 여러분들 참고로 뭐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 메모리 D램 이쪽으로도 지금 현재 그 메모리 기기 관련해서 중국에서 엄청난 지금 구매 바람, 지금 싹쓸이 매수가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 시아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전설적인 코인 프로그래머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 그래픽 카드로 코인을 채굴을 했다면 이거는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이제 개인 컴퓨터로 공유하는 방식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디램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요. 지금 새롭게 이더리움과 다르게 올라오는 그 지금 핫한 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세세한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예. 종목을 준비했는데 예. 자,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 직접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DB 오늘은 하이텍. 네, DB하이텍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략주는 항상 좀 중장기적으로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예. 나오는데 자, DB하이텍 우리가 이런 얘기가 떠올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표어 중에 어릴 때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네. 꺼진 줄 알았지만 네. 안 꺼졌어요. 그래서 DB하이텍을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는 DB하이텍이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은 바로 이제 디램 시장, 데이터 센터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12인치 웨이퍼 그리고 15인치 웨이퍼까지 개발을 하면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인치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소외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8인치와 또 12인치만 하더라도 면적에서 2.25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똑같이 만들어서 그만큼 뭐 2배 이상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칩을 그만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지금 삼성전자는 12인치 그리고 15인치 다른 글로벌 대형 기업들은 그런 그 웨이퍼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DB하이텍은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어요. 8인치 웨이퍼밖에 못 만드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반전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이번에 그 자동 차량용 반도체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서 지금 다품종 예전에는 그냥 웨이퍼에다가 최대한 칩을 많이 넣는 게 가장 중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대세가 되면서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다품종 소량 그렇죠. 생산. 예. 다품종 소량 생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8인치 웨이퍼가 더 주목을 받게 되고 그동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DB하이텍이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역시 네. 기다리는 자에겐 복이 있나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멀리 보고 좀 사실 뭐 DB하이텍이 그런 상황을 예상을 했던 것 같진 않고 네. 어떻게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8인치 웨이퍼가 주목받는. 맞아요. 우리 트렌드를 보면 네. 항상 돌고 돌잖아요. 역사는 좀 반복되네. 네. 그쵸. 맨날 돌고 돌고.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 DB하이텍이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벌써 주가가 한번 크게 뛰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2차 상승을 위해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 한번 또 그 맘 잡고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DB하이텍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세워볼게요. 네, 한번 볼게요.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네. 자, 바로 지금 그 파운드리 회사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그 웨이퍼 12인치와 15인치에 주목할 때 DB하이텍은 8인치를 고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 자리에서 지금 그 단기간에 거의 3만 원대에서 7만 4천 원까지 좀 무거워요. 종목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무거운데 예, 예.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100% 가까이 상승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눌려서 현재는 뭐 5만 원, 6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가격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은 여러분들 뭐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가 뭔지 비메모리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기억력, 네, 그리고 저장을 하는. 네, 비메모리 반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판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어요. 뛰어들면, 예.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뭔가 멈춰야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뭐 멈추든지 아니면 옆으로 지나가든지. 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비메모리 비메모리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DB하이텍 오늘 좀 공략주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다시 정고점 보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와, 하겠고요. 예. 네, 손절가는 52,000원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공략주는 DB하이텍이었고요.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자, DB하이텍 매수가는 아무래도 59,200원, 바로 예. 현재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2,200원. 59,200원. 근데 사실 네. 59,200원. 네. 근데 사실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결국 기노브로 봐야 하는 그렇죠.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맞습니다. 더 시계를 넓게 잡고 DB하이텍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로 반도체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꼽아봤고요. 네, 히든 종목, 우리 시장을 이기는 종목 네, 뭘까요? 네. 우리 지영 아나운서, 요즘에 아, 질문이 무섭습니다. 예. 아니, 그냥 편한 질문 할게요. 요즘에 그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 아, 어제 오늘 갑자기 덥더라고요. 어제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왔었고. 시장은 파란데 네. 이게 온도만 빨개가지고 네, 정말 오늘도 예. 엄청 더워요. 오늘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5월 초만 하더라도 강원도에 눈 네. 왔던 거 아세요? 맞아요. 네, 영동 예. 지방에 설악산 이쪽에 눈도 왔었는데, 요즘에 정말 날씨가 눈 온 다음에 또 비도 오고 그 다음에 황사도 엄청나고 갑자기 또 여름까지 네. 날씨가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역대급 더위가 예상이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여름 관련주 여름 관련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의상 적절하긴 한 것 투자 같아요. 아이디어. 예, 네. 투자 아이디어. 자, 어떤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때이른 여름 날씨에 지금 오늘 거의 29도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자, 그리고 화이자 백신 유통 보급 관련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콜드 체인 관련주로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하면은 딱 떠오르실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로 무려 작년에 영업이익이 5배나 폭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종목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제가 뽑은 히든 종목은 바로 태경 태경 케미칼입니다. 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는 14,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태경 케미칼,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이제 포장을 할 때 맞아요. 뭐, 많이 주잖아요. 예, 몇 집에 갈 시간 때 가세요? 몇 시간 걸리세요? 한 이러죠. 30분 걸리세요? 뭐 예. 1시간 걸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넣어주는 게 바로 드라이 아이스. 네네. 그게 바로 태경 케미칼이죠. 그래서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서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처럼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이게
그 공급이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확실히 아이스크림 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는 그 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아무래도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실적도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77억,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억으로 무려 영업이익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저온 유통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주로 또 콜드체인 관련주로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베스킨라빈스를 한 예로 들었었지만 요즘에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 등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들의 또 핵심은 신선입니다. 신선 배송.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그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수요들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칼을 준비를 했고요.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매매를 할 때부터 네. 매매할 때부터 항상 뭐 저점에서 잡으면 급등하면 차익 실현을 늘 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거고요. 거래량 한번 터지면은 전고점 돌파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박스권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영 아나운서 네. 높은 자리로 보여요? 오늘은 아니죠? 태경케미칼 지금 여러분들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근데 오늘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은 시세가, 조금 수급이 걱정이 좀 되긴 붙었어요. 하는데, 맞아요. 지금 항상 주가는 결국은 영업이익의 수렴합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심리가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거기서 더 오버슈팅을 하기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영업이익과 같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태경케미칼은 벌써 영업이익이 5배 이상 작년에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주가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많이 못 갔으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이 1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2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케미칼 네. 목표가는 15,8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13,200원 잡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경케미칼 근데 제가 백신 이슈로 말씀을 또 언급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 모멘텀도 있는데 최근에 또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양국이 서로 반도체뿐 아니라 백신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백신 관련주들에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네,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이렇게 네. 세트가 있더라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맞습니다. 근데 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백신 이야기로 인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될까요? 가능할까요? 네. 태경케미칼. 자, 우선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저점에서 상승했습니다. 바로 21일 날 있는 한미 정상회담 그쵸. 때 예. 지금 관련 해당 회사 임원들이 같이 참여 미국에 가서 예, 백신 그렇다고 위탁 관련해서 보도가 또 나왔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에 먼저 상승을 했는데요. 당연히 백신 관련해서 저온 보관 관련해서는 충분히 또 여름에 정부에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본격적으로 백신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콜드체인이 더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태경케미칼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서린바이오는 장중에 상한가 같습니다. 맞아요. 봤어요. 예. 그래서 서린바이오,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같은 콜드체인 관련주 지금 가는 거는 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후속으로 태경케미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지금 또 적절한 타이밍에 맞습니다. 골라오셨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종목 눈여겨 한번 보시고요. 그럼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달려가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선은 보면은 코리안리 한번 볼게요. 네, 코리안리. 지금 비중이 70%? 와, 지금 굉장히 비중이 정말 높네요. 자, 네. 한번 볼게요. 자, 아무래도 우선은 좀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네, 정말 대박입니다. 근데 네. 보통 이렇게 비중이 높으시면 예. 보통은 이제 종목이 떨어지면서 물타기를 하시다가 비중이 높아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8,400원인데
현재 만 50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네, 계신 것 충분히 같은데. 비중도 높고 수익도 크게 나셨습니다. 자, 코리안이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사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 다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에게 보험을 또 가입시키는 네. 그 회사가 바로 코리안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험은 계속 가입을 하고 있어요.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 활동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예.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더더욱 더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고 대표적인 또 금리 인상 관련주입니다. 오늘 금융주들 다 잘 가지 않습니까? 보험 생보사들도 잘 네, 가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리도 오늘 어떻게 보면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무려 5% 넘게 올랐어요. 이거면은 정말 다른 종목 같으면은 이 종목은 거의 상한가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위에서 절반은 차익을 일단 하시고, 왜냐면 오늘 약간 그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5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안리 빠르게 짚어봤고요. 네. 저희가 또 한 종목만 보면은 너무 정이 없잖아요. 네. 하나만 더 한 종목 가볼게요. 좀 빠르게 예, 볼게요. 자, 우선은 그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일신바이오와 대한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콜드체인 관련주로 좀 보겠는데요. 오늘 일신바이오도 지금 보시면은 와, 20%가 네, 넘게 23%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예. 지금 아마 서린바이오도 지금 보면은 네,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다 콜드체인 화이자 백신 관련주로 가는 건데 대형가까지 오늘 강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또 정상회의 네. 앞두고 있어서 이런 기대감이 더해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어렵겠죠? 추격 매수는 솔직히 어렵고요. 차라리 네. 그럴 거면 태경케미칼을 후속 매수하시는 측. 것이 예.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뭐 20% 올라왔는데 매수한다라는 거는 너무 급등주 따라잡기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태경케미칼은 지금 드라이아이스 관련주로 마켓컬리 또 상장 얘기 나오면 같이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다른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까지 마쳤고요. 오늘 일정 끝나고도 메이저님 볼 수 있다고요? 네, 여러분들 5시 10분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요즘 공개방송 같이 진행하니까요.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차원 메이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